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어 기초 문법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영어의 모음과 자음, 세 번째는 품사, 네 번째는 일반 문장을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문제 공략법, 즉 찍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는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봅시다. 한국어, 영어 굉장히 다르죠. 일단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자음과 모음으로 글자를 만들고 영어는 알파벳으로 글자를 만듭니다. 문장의 구조도 굉장히 다른데요. 한국어는 주어, 동사 사이에 목적어 등 이것저것 다 넣는 반면에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뒤에다가 다 넣습니다. 한국어가 나는 무엇 무엇을 했다. 이렇게 쓴다면 영어는 나는 했다. 무엇 무엇을.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볼 관사와 조동사. 한국어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그리고 영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때때로 대문자를 쓴다. 일단 아이가 나를 뜻할 때는 항상 대문자이고 누구의 이름, 사람, 뭐 지역, 캐릭터, 뭐가 됐던 그런 이름 같은 고유명사 맨 앞자리는 무조건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경우에 맨 앞자리가 알파벳이 대문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무슨 이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댓말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영어는 존댓말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please나 could, would를 써서 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방식은 있지만 한국어처럼 나보다 윗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고 높여 부르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한글에도 모음과 자음이 있듯이 영어에도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영어는 한글보다 좀 더 간단해요. 영어의 알파벳은 26개인데 그 중에서 모음은 A, E, I, O, U, A, E, I, O, U 이렇게 5개고 그 I, O 5개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알파벳이 자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때 자음과 모음을 섞어야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모든 단어들도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어야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자음, 니은, 미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음이 되지만 아와 우라는 모음을 넣어서 나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렇게 tr 이렇게만 있으면 알파벳 tr이 되지만 모음을 섞어서 tree라는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품사. 영어에서 품사는 보통 한 8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 조동사 이 정도까지 여기에 각 품사의 영어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명사는 N, 동사는 V, 형용사 ADJ, adjective, 부사는 ADV, adverb 요렇게 요 앞에 약자만 알아두면은 영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볼 때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품사 중에 첫 번째로 일단 명사. 명사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너, 나, 개, 재, 나무, 고양이, 자동차 등등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모든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쪽. 한국어에서 주어는 은는이가, 뒤에 은는이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무, 나무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또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죠. 나는 서울에 산다. 나무가 많이 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 여기서 은는 이가를 붙일 수 있는 한국어 문장에서 맨 앞에 오는 이 이름을 가진 단어들이 모두 명사가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의 개수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또는 여러 개 이렇게 딱 2가지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하나, 즉 단수, 하나 이상, 즉 복수. 단수는 그 단어 그대로 쓰면 되고 복수는 그 단어 뒤에 s나 es를 붙여주면 됩니다.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이 또 이렇게 뭐 불규칙한 방법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s나 es를 붙여주면 대부분 다 맞아요.
기초 단계라 더 복잡한 건 생략합니다. 회화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무조건 스라고 뒤에 발음을 스 하고 붙이고 이미 끝나는 단어가 s로 끝나는 경우에 ss 이렇게 더블에서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그럼 이럴 때는 es를 쓰자.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영어에는 관사라는 한국어와는 아주 다른 아이가 있는데 명사 앞에 무조건 붙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즉 단수일 때는 어나 언을 쓰고 하나 이상일 때는 s나 es를 붙이고 혹시 그 명사가 정해진 그것, 정해진 관사일 때는 정관사 더를 씁니다. 명사인 그 단어 자체가 A, E, I, O, U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앞에다 쓰고 자음으로 시작하면 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면 an apple, 사과 여러 개면 apples, 그 사과면 the apple or the apples. 기억할 건 관사는 명사 앞에, 명사랑 관사랑 짝꿍. 그 다음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 부사는 둘 다 꾸며주는 말로 똑같은 말인데 그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같은 형용사나 뭐 동사,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good boy. 여기서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good이 형용사. I'm almost done. 여기서 동사 done을 꾸며주는 almost가 부사.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가 둘 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어떤 단어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면 형용사, 다른 형용사나 동사, 부사 앞에서 꾸며주면 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가 어떤 때는 형용사, 어떤 때는 부사라는 거.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떤 말이 오는지가, 어떤 단어가 오는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 자 드디어 동사. 모든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고 좀 어려운 게 동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동사의 종류,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이 동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사의 변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중에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be. be가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be가 주어가 1인칭, 즉 나일 때는 am 이렇게 am이라고 생겼고 주어가 2인칭 너 아니면 너나 아닌 다른 3인칭인데 여럿이야. 복수일 때는 you랑 3인칭 복수일 때는 그 다음 가장 많은 3인칭 단수일 때는 is라고 생겼습니다. 전부 다 비동사인데 주어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 3개를 뺀 나머지 전부가 그냥 일반 동사. 먹다, 자다, 공부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뭐뭐 다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전부 일반적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동사의 변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고 먹었어, 잘 거야, 공부하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기 때문에 영어도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첫 번째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너, 나, 걔네들이 아니고 한 개 또는 한 명인 3인칭 단수일 때 그냥 대부분 동사 뒤에 s가 붙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불규칙 중에서도 굳이 규칙을 찾자면 o, s, x, ch, sh로 끝나는 동사 뒤에는 es를 붙이고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고 뭐 이런 동사들도 있는데 항상 대부분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이런 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제, 그 말하는 시점, 때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뀝니다. 먹다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현재일 때는 동사 모양 그대로 원형을 쓰지만 사실 현재를 말할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동사의 원형은 좀 자주 바뀌는 동사가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바뀐 거다라고 알기 위해서 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과거형,
나 뭐 했어 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고 뭐 불규칙하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ed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동사 앞에 will을 써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좀 나타내는 말. 그 다음 진행.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이 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현재 진행형. 나 뭐뭐 하는 중이야.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뒤에 ing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하면 I am going there now. 이런 식으로 주어가 I, 나니까 비동사 am을 쓰고 go에다가 ing를 붙여서 I am going there now.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완료.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데 가장 많이 쓰는 형태. 진짜 나도 그냥 회화를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완료 형태거든. 근데 이것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다양하게 시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건 그냥 have나 has 아니면 had 쓴 다음에 그 뒤에다 과거 분사형, PP 형태, past particle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동사 변형형을 외울 때 eat, ate, eaten,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게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씩 묶어서 외웠었는데 이게 동사 원형, 과거형, PP형, 과거 분사형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걸 언제 쓰는지 난 사실 잘 몰랐어. 써본 적이 없다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 have 뒤에 have와 함께 씁니다. have eaten, have gone 나 숙제 다 했어. I have done my homework. 내가 지금 숙제를 다 했는데 지금 다 하기 전에 시작을 이미 했겠지.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끝난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 have pp. 그래서 I have done my homework. 뭐 have eaten, have gone. 근데 실제로 완료형이 회화에 엄청 많이 써서 그냥 좀 헷갈린다 싶으면 have pp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일반 동사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뜻은 없고 가끔 의미나 그런 뉘앙스만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밥을 먹다 공부하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동사가 한 문장에 쓰이면 다다 이렇게 끝나면 조금 이상하니까 원래 문장에서 동사가 한 개 쓰이지만 동사가 모양을 바꾸면서 또 다른 동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조동사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써준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can, do, will, have, must, should, may, might 이런 애들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do와 have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요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무조건 알아둬야 한다는 거. 자, 이제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동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장에서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고 맨 뒤에 물음표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고 이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you're alright. 여기서 동사가 are, 비동사죠. 그러면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 Are you alright? 물음표하고 만약에 이걸 부정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you are not alright.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면 돼요. 이런 비동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 문장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조동사 do를 써서 문장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의문문을 만든다. 그러면 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 아니야. am, are, is 이게 아니야. 그러면 do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 물음표를 끝에 붙여주는 거. 그 다음 부정문일 때는 주어, 동사 사이에 do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거. 만약에 근데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가 아니라 does를 쓴다. 예문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You have a dog. 너 have 가지고 있어. a dog.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have가 여기서 비동사야 아니야? am, are, is 아니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do. Do you have a dog? 부정문으로 만든다. You do not have a dog. 근데 만약에
he,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He has a house. 그는 집을 가지고 있다. He has a house.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쓴다. Does he has a hous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has가 사실은 have였어, 원래. 근데 이게 he 때문에 has로 바뀐 거야.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래서 does를 썼으니까 has는 원래 모양대로 have로 오는 거야. Does he have a house? He doesn't have a house.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의문문과 부정문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공략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시간 분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느라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지 않은 의미로 그나마 잘 찍는 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영어 문제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외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지금 읽은 거는 금방 읽은 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질문이 무엇인지 확실히 기억하자.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아닌 건 일단 지우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밑도 끝도 없는 방법인데 문제가 맞는 걸 고르는 거일 때는 내가 아는 거, 틀린 걸 고르는 거일 때는 보기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로 찍자. 이건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라.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지문 안에 숨겨진 보기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매칭해서 찾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특히 긴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있고 정답률도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풀이로 가볼까요? 자, 2023년도 지방공무원 영어 시험입니다.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일단 질문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Four ways the customs that members of a group are expected to follow to show courtesy. 여기 courtesy랑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To others.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맞는 거 나올 때까지 한번 봐봐. For example, saying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뭐야? politeness. 예의죠. 예의. 정답은 4번. 이런 거 풀 때 보통 이렇게 답을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아닐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이렇게 지워가면서 두 개가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맞는 거, 지금 이것처럼 적절한 걸 고를 때는 이 둘 중에 그나마 아는 단어로 찍고 만약에 틀린 걸 고르는 거다. 그럼 둘 중에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모르는 단어를 일단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단어를 다 몰라. 그럼 그냥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느낌상으로 그냥 찍고 다른 지문 긴 거 키워드 찾기로 이제 가보는 거. 그럼 우리 한번 15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예요. 여기 이렇게 지문이 길게 있죠. 읽기가 싫어. 다 영어야. 일단 이런 문제는 보기부터 읽어봅니다. 보기 한국어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1번 사탕 단풍나무에서는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긴다. 매년 봄. 동그라미 일단 해놔. 매년 봄. 2번 사탕나무의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틈새를 만든다. 틈새 요거 조금 키워드 같아. 그 다음 3번 단풍나무 시럽 1갤론을 만들려면 수액 40갤론이 필요하다. 4번 단풍나무 시럽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 찍었어. 보기를 다 읽었으면은 사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죠? 단풍나무 수액 채취에 관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키워드 찾았으니까 수능 찾기 하듯이 한번 단어를 찾습니다. The traditional way of making maple syru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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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is each spring. 여기 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each
spring, 매년 봄, when there's still lots of snow, blah, blah, blah. It's a special knife, a tab. 탭이 사실은 이렇게 수도꼭지, 우리 탭 워터 하잖아? 그 탭인데, 모르면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 쭉쭉 찾아봐. 40 gallons, 여기 40 gallon 나왔어. 뭐 앞에 뒤에 뭐 상관없어. 뭐라고 써있을지. 여기랑 똑같은 단어야. 찾았어. 40 gallon다. 그러면 3번은 일단 답이 아닌 걸 찾는 거야. 일단 1번, 3번 지워지겠죠. 그 다음 쭉쭉쭉. Maple syrup produces a family of farmers who collect the buckets by hand. By hand. 손으로. 4번에 뭐라고 돼 있었어? 기계로. 일단 3번 지우고 1번도 지웠는데 2번, 4번이 남았어. 탭이 뭔지 모르겠어. 틈새 뭔 말인지 모르겠어. 4번 by hand 손으로 했는데 기계로 했지?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야? 4번. 일단 본문이 길면 겁부터 나고 보지 않아도 난 무조건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실은 답을 거저주는 경우가 많아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답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제처럼 단어를 똑같이 주면 난이도가 사실 완전 쉬운 거고 이걸 비슷한 단어로 살짝만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류의 문제가 답을 찾기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17번 질문이 뭐야? 다음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이거 순서 맞추기, 순서 찾기 문제야. 맞추든 못 맞추든 난 사실 이런 류의 문제 조금 좋아. 그냥 마음대로 미련 없이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이런 건 사실 이것도 키워드만 찾으면 돼. 그리고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A부터 한번 볼까? More recently. 더 최근에. 다 읽어보지 않아도 돼. B. In 2014. 2014년에. C. Finally. 마침내. 요거 세 개만 가지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답을 찾는 거. 더 최근에 2014년에 마침내. 나는 2014년에 그 다음 더 최근에 그 다음 마침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B, A, C 이렇게 그냥 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이게 맨날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도 맞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의 이런 문제 푸는 방식은 찍기야. 잘 찍는 법. 그냥 목표는 파스만 하자. 통과만 하자. 최소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만 맞추자.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있네. 질문이 뭐야?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맞는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20번. 와, 질문 길죠? 한번 볼까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야. 나도 좀 읽어볼까? 보기도 또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영어야. 싫어. 이거 다 언제 읽고 있어. 시험 시간에. 그치? 그러니까 난 일단 빈칸이 들어있는 이 문장만 일단 봐. 요거만 조지는 거야.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start by something.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 관리를 manageable level, 관리 가능한, 관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down, 낮추고 and 그리고 a productive zone, 생산적인 영역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다.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 1번.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여러 개의 목표를 한 번에 설정하는 거. 이런 거는 한글로 옆에다가 적어둬도 참 좋겠죠. 다음에 또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 2번. Immersing yourself in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정보에 몰두한다. 그다음 3번.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들어오는 메일을 최소화한다. 4번. Choosing information you are passionate about. 관심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일단 여기서 한 번에 여러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좀 생산적이진 않지. 1번은 빼. 그럼 2, 3, 4번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 그럼 한번 다음 문장도 시간이 남는데 한번 잠깐 봐줄까?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blah, blah, blah. 여기 있네. And the more you have,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네가 더 갖고 있으면 그걸 전부 다 manage 하기에는 더 어려워지.
뭐겠어, 그러면? 정답 3번,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좀 적게 받도록 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니까 문법은 사실 두세 개밖에 안 되고 보통 어휘랑 독해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문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문법은 일단 여기 기본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좀 만족을 하고 단어만 냈다 외우자. 그냥 단어만 많이 알아도 또 오늘 본 이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해석은 대충대충 좀 다 가능해져. 국가직은 지방직보다 조금 더 이제 문제지에 한글 수가 적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국가직도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이제 맞는 거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Jane wanted to have a small wedding rather than a fancy one. 제이는 small wedding을 하고 싶어요. 좀 fancy한 거. 그래서 she planned. 계획을 세웠는데 invite her family and few of her intimate friends. 가족이랑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친구냐? intimate friends. intimate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랑 가까운 걸 고르는 거야. 1번 noisy, 시끄러운 친구. 1번 아니겠지 일단. 2번 close 친구. 3번 outgoing friend. 4번 considerate friend. outgoing 좀 활달한 친구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small wedding이니까 small wedding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2번하고 4번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가장 가까운 거, 맞는 걸 고르는 거지. 그럼 두 개 중에 2번, 4번 중에 내가 어떤 단어가 아는 단어? close. 나 저 단어 아는데? close friend.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정답 2번 하고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다. 그러면 considerate 이거 뭔가 좀 더 길고 어렵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틀린 거니까 보기 중에 모르는 단어. 두 개 남은 보기 중에 모르는 단어를 찍고 넘어가는 거야. 다음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단어만 보는 거야. It that conceal accurately. 나 이거 conceal 뭔지 사실 몰라. 옳지 않은 거 3번.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뭔지 정답을 확실히 알아서 푸는 게 맞는 거고 자신이 없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찍는 방법을 써도 좋겠다 하고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 같은 걸 고를 때 그 빈칸 바로 뒤에 어떤 게 오는지 봐서 그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 같다. 명사 앞에가 비었어. 그럼 관사나 형용사겠지. 그러면은 ly, 뭐 I, cal 이런 식으로 끝나는 형용사로 끝나는 요 뭐뭐뭐로 끝나는 말이 전미사를 좀 알아두면은 답을 고르는데 좀 쉽겠지. 아니면 그냥 보기에 있는 1, 2, 3, 4번 단어들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야. 1번하고 3번이 형용사 같은데 느낌이 요 빈칸이 형용사 같아. 그러면 1번, 3번 중에 고민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좀 이런 뭐뭐로 끝나는 말 전미사를 알아두면 문장에서 품사를 찾아내는데 조금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와, 끝났어. 오늘 함께 본 내용들은 그냥 외우는 걸로는 사실 좀 부족해. 그냥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 이해하고 몸으로 느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모두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그렇지만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 기초가 탄탄해져서 특히 회화나 독해를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카톡하기 바랍니다. Anytime welcome이야. 서울에 사는 이모 씨, 인천에 사는 조모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반응이 혹시 좋으면 도움이 진짜 되었다면 다음 편도 있을 수 있겠죠? 보고 싶다 친구들아. 응원합니다. 뿅!